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시작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은 과연 누가 지켜주고 돌봐줄 것인가?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잔인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무조건 끊어라. 그것만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미움이나 원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도의 언어이자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정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언제나 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지만 도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평온을 깨뜨리는 자식의 유형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도 위에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매우 깊고 헌신적이며 그 깊이는 쉽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끝없는 희생과 자기희생의 연속으로 설명되고 표현되며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정이 지나치게 넘치고 한계를 넘어서면 도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과 과오를 계속해서 덮어주고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와 청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며 희생과 헌신을 마치 부모의 미덕이자 당연한 의무로 착각하는 그 순간, 그 순수했던 사랑은 어느새 건강하지 못한 집착으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집착은 결국 부모의 소중한 노년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평온을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자식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정리와 경계 설정은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니라 사랑을 도와 원칙 위에 올바르게 올려놓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의를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이들은 부모를 마치 언제든지 돈을 꺼낼 수 있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기고 대하는 자식들입니다. 이러한 자식들은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과 돈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한 도움과 헌신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당당하게 느끼고 행동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때에 불과하며 의로움이 끊어지고 사라지면 그 정 또한 결코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로 변질되고 맙니다.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 카드 연체가 되어버렸어. 아빠, 나만 믿고 이번만 빌려줘. 다음 달이 되면 반드시 갚을게. 약속할게.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다음 달이 오고 또다시 그 다음 달이 계속해서 찾아와도 부모님의 통장 잔고는 점점 더 비어가기만 하고 약속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식의 일시적인 체면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남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에 끌려 의로움을 놓아버리면 결국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무너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호한 태도와 결단은 결코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고 가려진 불의와 부정은 오직 단호한 태도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결코 매정하고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며 참된 자식 사랑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인을 해치고 상처 입힌 자식입니다. 이러한 자식들은 부모를 마치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고 분노와 불만을 배설할 수 있는 쓰레기통처럼 여기고 대합니다. 이들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진 건 모두 부모인 당신들 탓이야.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러한 말들은 부모의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고 치유되지만 말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인간다움의 근본적인 바탕과 토대를 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공명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말은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해치는 폭력과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쏟아내는 감정의 홍수와 분노를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감내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절제와 꾸준한 수양을 통해 바르게 다스리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그 근본이 착하고 선한 것이지만 만약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욕심과 욕망이 그 순수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고 성찰하며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분노와 적개심을 마구 쏟아붓고 퍼붓는 자식은 바로 그 절제와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감정이지, 상대방이 내뱉는 독설과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기만 하는 인내의 그릇이나 희생양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희생시키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맹목적인 집착과 헌신은 결국 관계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보아 원칙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무너뜨리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학대와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교훈이 없는 사랑은 그저 무질서하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분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해치고 파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의 도이자 올바른 길입니다. 사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과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요한 경계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폭력과 착취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린 자식입니다. 이러한 자식들은 부모를 마치 고용된 간병인이나 대가 없이 일하는 노동자처럼 여기고 대합니다. 손주 돌봄부터 시작하여 집안의 모든 가사, 노동, 그리고 크고 작은 잔심부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부모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아무런 미안함이나 감사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애 좀 봐줘야 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빠가 이것저것 도와줘야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부리고 사역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면 그 부림과 사역은 반드시 부당하고 불합리한 착취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라는 시간은
평온하고 고요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자식들은 그 평온하고 안정되어야 할 시간을 다시금 고되고 힘든 노동의 시간으로 무자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정한 효라는 것은 일방적인 봉사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늙고 약해진 몸을 마음껏 쓰고 소모하는 게 효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편안하고 평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충분히 쉬고 안정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효의 실천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하게 지키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와 위치가 뒤바뀌고 혼란스러워지면 도와 질서는 어지러워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이고 자식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뒤바뀌고 전도되면 사랑은 점차 원망과 미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효의 진정한 완성과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의 평온하고 안정된 삶에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효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끊는다는 것은 결코 미움이나 원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왜곡된 관계를 올바른 도와 원칙 위에 다시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로, 금전적인 관계의 끊음과 단절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고 한계 없는 현금 지원을 즉시 멈추고 중단하며 만약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나 제3자와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자산 정보와 재산 상황은 절대로 함부로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감정적인 관계의 끊음과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말들이 시작되고 쏟아지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회복하고 되찾을 때에만 비로소 다시 이야기하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셋째로, 육체적 노동과 헌신의 끊음과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노년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마땅히 쉬고 평온을 누리기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끝없는 상시 돌봄이나 과도한 가사일, 그리고 무리한 요구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안정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과 감정에만 이끌리고 휘둘려서 올바른 도와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너뜨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도 반드시 도와 원칙 위에 바로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전적인 거래와 지원은 반드시 문서로만 명확하게 기록하고 진행하십시오.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언어와 표현을 충분히 연습하고 익히십시오. 셋째, 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넷째,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에 유용한 정보와 지혜를 제공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다섯째, 자녀와의 연락 빈도와 주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십시오. 여섯째, 자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부모가 대신 나서서 해결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거리를 두고 떨어지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과 걱정을 하시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매정하고 냉정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결코 매정함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무너진 도와 원칙을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단호함과 결연함이 내일의 진정한 사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손주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여요. 손주들의 진정한 행복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자녀가 스스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감당해야 합니다. 돈을 끊고 지원을 중단하면 자녀와의 연락마저 완전히 끊길까봐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돈과 물질로만 이어지고 유지되는 관계는 사실 이미 끊어지고 망가진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지켜야만 비로소 진짜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차용증이나 문서 이야기만 조금 꺼내도 자녀가 화를 내며 폭발해요. 그 폭발과 격한 반응은 오히려 경계 설정이 후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녀의 감정이 충분히 진정되고 안정된 뒤에 제3자나 전문가와 함께 다시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서는 부모의 평온한 노후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3가지 중요한 자식의 유형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첫째, 의로움과 정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저버린 자식. 둘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을 심각하게 해치고 파괴하는 자식. 셋째, 올바른 도와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자식. 이 3가지 유형의 자식들이 바로 부모님의 소중하고 평온해야 할 노후 생활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께서 내려야 할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입니다. 무분별하고 한계 없는 금전적 지원과 도움을 단호하게 끊고 중단하십시오. 언어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즉시 끊고 차단하십시오. 과도하고 끝없는 육체적 노동과 헌신을 명확하게 끊고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소중한 관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는 냉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올바른 도와 원칙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다시 바르게 세우고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위대한 실학자이신 정약용 선생께서는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도 반드시 올바른 도와 원칙이라는 기반 위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되고 의미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자기 선언문을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소중하고 평온한 노년을 당당하게 지키고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올바른 도와 원칙이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확실하게 올려놓고 세웁니다. 나는 금전과 감정, 그리고 육체적 노동에 있어서 명확하고도 건강한 경계를 단호하게 세우고 지켜나갑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의 용기 있는 끊음과 결단을 통해서 내일의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누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안전망을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헌신할 때가 왔습니다. 노년은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소중한 시간이지, 더 이상 희생하고 참아내야 할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끊음이라는 것은 결코 관계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끊음의 뒤에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 그리고 올바른 도 위에 세워진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세월을 든든하게 지켜줄 강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평온하고 고요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